자, 그래서 우리 지난 강의를 계속해서 보면 지난 강의에서 우리 접지를 하는 걸 봤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두 개의 도체 구가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전하가 Q가 있고 하나는 전하가 없고, 근데 이걸 이렇게 다 붙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같은 전하들은 서로 미니까 밀려나겠죠. 밀려나는데 이게 크기가 다르고 다른 물체였으면은 얼만큼 밀려날까 하는 거는 우리 좀 있으면 배워요. 그렇지만 두 개가 똑같다고 하면 이게 밀려나면 어떻게 되나? 이럴 때 소위 대칭성이 있으니까 두 개 이렇게 뒤집어 놔도 두 개가 달라져 볼 이유가 없죠. 따라서 반씩 전하가 분포될 테고 2분의 Q, 2분의 Q. 그래서 다시 떼면 2분의 Q, 2분의 Q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접지를 시켜놓으면 지구에 연결시켜놓으면 모든 전하가 빨려나가기 때문에 이건 다시 전하를 반으로 만들어 놓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쿨럼의 법칙에 대해서 봤었고 여러 개가 있으면 중첩을 한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면 여기 원점의 Q1, 8Q. Q2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L만큼 떨어진 곳에 마이너스 2Q. 그러니까 두 개가 부호가 반대죠. 그럼 이런 경우에 X축 위에 평형인 점이 있냐? 다시 말하면 요게 주는 힘, 요게 주는 힘이 합해서 0이 되는 점이 있냐?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요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세 가지를 각각 생각해 본 거예요. 요건 사이에 있을 경우. 사이에 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플러스 전하를 놨다고 하면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이건 밀고 이건 잡아당기니까 항상 오른쪽으로 작용을 하죠. 여기 사이에서는 평행인 위치가 없어. 그죠? 여기서는 플러스 전하를 놓으면 요건 밀고 요건 잡아당기는데 Q1이 큰 데다가 요 사이 거리가 더 짧기 때문에 이거보다 요게 미는 힘이 더 크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잡아당기는 힘도 있지만 이거 항상 작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속 밀려나갈 거라 이거예요. 이쪽에도 없어.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면 힘이 합해서 0인 곳은 이쪽 이 가능성이 있는 게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게 잡아당기는 거, 요게 미는 거. 근데 이게 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게 전하가 크니까 여기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럼 거기 있다고 치면 얼만큼 떨어진 곳에 있다고 칠까? 요게 L, 요게 X만큼 떨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여기 이걸 전하를 Q라고 할까? 그러면 F1은 어떻게 되나? 오른쪽으로 향하는 힘이니까 4파의 엡실론 0분의 1 거리 L 플러스 X 분의 Q1 8Q Q. 좋았어. F2는 잡아당기는 힘이죠. 크기만 보면 크기를 우리가 아니까 4파의 엡실론 0분의 1 X제곱분의 크기만 2배의 QQ. 어느 방향인지 알죠? 이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아야 되면 앞에 쓸데없는 4파의 엡실론 0 없애고 다 하면 4X제곱은 L 플러스 X의 제곱. 맞지? 맞죠? 이걸 하면 왼쪽으로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배 LX 빼기 L제곱 이 0이.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어떻게 되더라? 괜히 모르는 척 하지 말고. 이게 2가 있으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b제곱 플러스 3l제곱 3분의 1 l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네. 그러면 두 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 x가 양수인 부분만 고르면 되죠. 근데 마이너스인 건 음수니까 양수인 것만 고르면 3분의 L. 여기 요 길이가 3분의 L인 곳에 되면 힘이 합해서 0인 점. 그러니까 평행인 점이 있죠. 그럼 이제 우리 꼭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여기가 전기장이 0이, 힘이 0인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서 조금 이쪽으로 밀면, 조금 이쪽으로 밀면, 여기 그냥 다시 원래 있는 평행인 위치로 돌아올까? 아니면은 자꾸 더 멀어질까? 다시 말하면, 안정된 평행이냐? 불안정한 평행이냐? 이건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계산하려면은, 실제로 구하려면, 요거를 이쪽 방향으로 예를 들면 델타 X만큼 움직였을 때 힘이 어느 방향을 향하느냐를 보면 되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 엄밀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그냥 정성적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여기서 약간 이쪽으로 옮기면, 요게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죠. 요게 미는 힘도 줄어들죠. 근데 이게 R제곱분의 1의 힘이기 때문에 요 가까운 데서 R제곱분의 1이 변하는 게 훨씬 더 커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이게 둘 다 플러스지. 이게 더 크기 때문에 조금만 멀어지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어.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다가오는 것부터 할까? 다가오면 요 사이 거리가 훨씬 더 빨리 줄어들기 때문에 비록 전하는 작더라도 이쪽으로는 힘이 더 커지죠.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 더 와. 그러니까 여기는 이쪽으로 오는 거는 불안정하고, 이쪽으로 갈 때는 뭐냐면 나가려고 하면 이게 잡아당기는 거, 나갈 때는 어떻게 되나? 들어올 땐 그렇고, 나갈 때는 Q2가 여기서도 그러면 멀어지는 경우는, 계산을 해봐야 알겠는데? 계산해보지. 좀 이따, 다음 문제에서 계산을 해봅시다. 다음 문제에서 우리 계산을 해보고, 다음 것이 됐고. 두 번째는, 질량이 M, 똑같고, 전하가 똑같이 Q로 전하가 있고, 두 개를 줄로 매달아 놨어요. 근데 요 사이에 전기적인 힘이 있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죠. 물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 요걸 조금만 탁 틀면 별짓을 다 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불안정한 평행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뒤에다가 판 같은 걸 둬서 요 평면에서만 움직이도록 했다고 하면, 마찰을 놓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요 각도가, 수직선에 대한 각도가 세타인 곳에서 이렇게 평형을 이뤘다. 이 물체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면 우리 한 물체를 보면, 그 중에서 이 한 물체를 보면, 이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장력, 서로 같은 전하가 있으니까 미는 힘, 쿨럼 힘, 중력, 이 세 개가 평형을 이루면 되죠. 평형을 이루는데 우리 2차원이니까 이걸로 나누면 요게 T 코사인 세타가 FG, 중력, mg지 뭐. 그 다음에 T 사인 세타가 오른쪽은 쿨럼의 힘이니까 4파이 엡실론 0분의 1 D 제곱분의 Q 제곱. T를 구할 수도 있지만, T를 없애고 싶으면 두 식을 나눠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래식을 위식으로 나눠주면, 위식을 아래식으로 나눠줄 수 있지만, 아래식을 위식으로 나눠주면 가볍게 탄젠트 세타 mg 4파이 엡실론 0 d제곱분의 q제곱. 따라서 m은 4파이 엡실론 0 d제곱 g
q 제곱 탄젠트 세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뭐 아주 쉽게 우리 구할 수 있는 문제고. 이거 너무 빨리 오구나. 자, 그러면 우리 부도체인 경우는 전하를 이렇게 놓으면 전하가 어디로 이동할 수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전하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도체의 경우에는 전하를 놓으면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서 다른 전하가 있기만 하면 바로 힘을 줘서 확 움직여 버리죠. 확 움직여 버리니까 우리 절연체, 부도체보다는 도체가 전하를 띈 경우에는 그 전하가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는 걸 이제 아는 게 좀 불편한데, 여기 속이 꽉 찬 도체 공이 있다고 치면 여기다 전하를 뿌리면 전하가 가운데 있으면 서로 막 밀죠. 서로 막 밀어서 되도록이면 멀리 있으려고 하면 이렇게 표면에만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복숭아에서 속에 씨가 없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되죠. 속에 씨가 없는 그렇게 생긴 도체라고 생각해 보면, 거기다가 하면 표면은 여기도 있고 안쪽 표면도 있지 않나요? 그죠? 그럼 안쪽 표면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 가 아니고 항상 바깥쪽 표면에만 있어요. 안쪽 표면에 있으면 자꾸 이렇게 서로 밀려나가서. 더 왜 이렇게 되는지는 우리 좀 더 간단하게 우리 볼 수 있는데, 이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요 안에 그럼 임의의 전하를 놔두면 예를 들어서 이 안에서 다른 전하들이 주는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다 이렇게 해서 평행이 있은 다음에는 이 안에서는 정기적으로 받는 힘은 다른 전하들이 다 주는 힘인데 전부 다 대칭성에 따라서 전부 다 상쇄가 돼서 이 안에서는 전기적인 힘을 전혀 받지 않는, 우리 다음 것도 좀 이따가 가우스 법칙을 얘기할 때 그걸 좀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쿨럼 21장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쉬운 문제.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고 전체 전하 Q를 똑같은 두 공에 나눠서 넣으려고 하는데, 두 공 사이의 힘이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전하를 분포하면 되냐? 아주 쉬운 문제지. 힘은 크기나 방향은 우리 두 개가 같은 부호니까, 그러니까 Q가 음수일 수도 있나? 음수가 아니라고 써요. 어쨌든 R제곱분의 Q 곱하기 Q 마이너스 Q잖아.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건 상수고 R도 고정돼 있으니까 요게 최대가 되면 되죠. 이거 최대가 되는 건 쉽지 뭐. 이거 어떻게 되죠? 물론 이 스몰 q에 대한 2차 함수니까 한번 미분해서 0이 돼서 이게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을 쓰면 두 개의 전하의 합이 일정한데 곱이 최대가 되려면 두 개가 같을 때죠. 그래서 q는 2분의 q일 때. 너무 옛날 기억을 했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q 제곱 플러스 q니까 요거는 q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최대값을 가지는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가 되겠다 이거. 자,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복잡해. 자, 문제를 잘 봅시다. 그러니까 A, B, C가 똑같이 생긴 도체예요. 재료도 똑같고. 근데 여기에는 4Q, 마이너스 6Q. 여긴 전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여기에다 댔다가 떼. 그 다음에 여기에다 대. 그 다음에 떼요. 그때 그럼 두 사이에 전하가 막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전하가 된 다음에 되면 전하가 바뀌어지겠죠. 그 사이에 작용하는 힘. 근데 이번에는 A에 먼저 되지 않고 B에다 먼저 댔다가 A에다 댄 다음에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사이에 힘의 크기의 비율이 얼마냐.
그 순서에 상관이 있나? 한번 봅시다. A에 먼저 되면 어떻게 되나? A에 먼저, 우리 과정 1. 그래서는 A에다 먼저 되면 0과 4Q를 되면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전화가 막 이동을 해서 두 개가 똑같으니까 반씩. 그죠? 반씩이니까 EQ. EQ. 그럼 이제 EQ짜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전화가 합해서 반이 되면 되니까 EQ에다 마이너스 4Q. 마이너스 EQ. 이게 1번이고. 2번. 색깔을 밑에서 고를 수 있는데. 2번은 어떻게 하나? C를 먼저 대면 여기 마이너스 3Q. 여기서도 마이너스 3Q죠. 마이너스 3Q랑 4Q짜리를 다 하면 전체 전하의 반, 전체 전하가 얼마야? Q니까 2분의 Q. 다음과 같이 되죠. 따라서 A에다 먼저 대고 B에다 된 거랑 B에다 대고 A에다 된 거랑 그 결과로 남겨진 A와 B의 전하는 다르죠. 힘도 다를 거예요. 그래서 F2는 크기만 보면 우리 서로 잡아당기는 거고, 여러분의 거리가 D제곱분의 얼마야? 2분의 3Q제곱. 맞지? F1은 4파이 엡실론 0 D제곱분의, 내가 왜 부호를 제대로 안 썼네? 이거 부호를 써야지. 어쨌든 크기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4Q제곱. 그러니까 F1 나누기 F2 크기는 얼마야? 딴 건 다 뜬 거 4를 2분의 3으로 나눈 거죠. 3분의 8이죠. 차이가 나네. 여기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 이건 우리 아까 한 거랑 똑같으니까 생각. 이것도 우리 아까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점전화끼리 얘기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길이가 L인 막대가 있어요. 여기에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어요.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으면 우리가 단위 길이당 전하, 우리 람다라고 합시다. 람다. 그럼 전체 전하는 람다 곱하기 L이겠죠. 요거의 중심이 여기 D만큼 떨어져 있어요. D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여기 전하가 Q가 있으면 요 막대가 요 점전하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중첩의 원리가 작용이 되니까 잘게 나눠. 언제까지? 잘게 나눈 한 부분이 점전하처럼 보일 때까지. 그 다음에 그 점전하가 작용하는 힘을 구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되죠. 더한다는 건 적분을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x만큼 떨어진 곳에 dx만큼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 q가 양수라고 하면 항상 어느 부분이라도 다 전부 다 이쪽 방향, 양의 x방향으로 작용하죠. 음수라면 항상 어느 부분이라도 이쪽으로 작용하죠. 우리 크기만, 양의 전하라고 생각해서 크기만 보면. 따라서 각각이 작용하는 힘은 벡터로 써야 되지만 전부 다 똑같은 방향이니까 그냥 크기만 더하면 된다 이거예요. 요게 작용하는 힘. 여기 있는 거에 전하가 얼마야? 전하를 dq라고 하면 단위 길이당 람다니까, 근데 길이가 dx네. dx에다가 그럼 람다를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그럼 그 힘은 4파이 엡실론 0. 그럼 요 길이가 얼마야? d-x네. 그죠?
d-x의 제곱에 q dq 람다 dx. 그러니까 f는 상수는 다 앞으로 끄집어내면 dx d-x의 제곱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여기를 원점으로 잡은 거죠. 우리 x라는 게 여기를 원점으로 잡고 한 거니까. 그럼 이거는 람다 q 4파이 엡실론 0 d-x 제곱분의 1을 적분하면 d-x분의 1 미분해 보면 알죠. d-x 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인데 앞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4까지 해서 d-x 이거 적분하면 이거니까 이거에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 람다 q 4파이 엡실론 0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d 마이너스 빼기 d 플러스 당연히 앞에 게 더 작죠. 분모가 앞에 게 더 작으니까 앞에 게 더 큰 양이죠. 그러니까 빼니까 저건 양수가 나올 테고 람다 q 4파이 엡실론 0 통분을 하면 d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제곱 올라가면 d 플러스 2분의 1에서 d 마이너스 2분의 1을 빼는 거니까 l이야.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헷갈릴지 모르지만 다음 같이 쓰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물리를 한다는 피직스를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복잡한 답이 나왔을 때 이게 정말 그럴듯하냐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럴듯하냐 확인해 보는 거는 여러 가지 극한을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은 뭐냐면 L이 0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전화처럼 되겠죠? 그럼 L이 0으로 가면 전화도 0이 되나? 단지 람다 곱하기 L은 항상 Q라고 일정하다고 하면 람다가 점점 커져서 전화는 일정하다고 하면 이 람다 L은 막대의 전화로 L이 0으로 가도 이게 Q로 일정하다고 하면 스몰 Q로 일정하다고 하면 L이 0으로 가면 이게 0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4파이 엡실론 0분의 1 D제곱분의 Q 막대의 전화 Q 점전화의 전기장 쿨럼의 힘이랑 똑같이 되니까 이게 그럴듯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21장을 끝내고 힘, 전기적인 힘, 우리 이걸 앞으로 전기장으로 얘기할 거예요. 전기장은 영어로 electric field라고 하는데 전기장이 뭐냐? electric field라고 하는데 우선 field라는 게 장이라는 게 물론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수학을 공부를 했다면 수학에서 나오는 field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field라는 게 뭐냐? 어떤 물리량이 시간이나 공간에 의존하면 우리 그 양을 field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강의실 안에 온도가 각 점에서 우리 온도를 측정할 수 있죠. 근데 온도는 저 뒤에 에어컨이 있는 데는 좀 낮을 테고 또 여러분들 몸 근처에서는 체온 때문에 좀 높을 때고 이런 데는 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온도라는 게 X, Y, Z 또 시간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 그럴 때 이 온도를 X, Y, Z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우리 그거를 온도, temperature field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field라는 거는 물리량이 공간과 시간에 의존하는 양이 있다. 아마 우리 그걸 field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온도는 스칼라니까 그런 걸 우리가 스칼라 field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electric field는 뭐냐? 한 Q1, Q2가 이렇게 있으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쿨럼 힘에 의해서 2가 1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우리 이렇게 주어진다고 쿨럼 법칙에서 얘기했죠. 근데 우리가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가 불편하냐? 중력도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물체가 두 개가 부딪히면 둘 사이에 뭐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둘 사이에 부딪혀서 닿아서 힘을 전달하는 거는 우리가 익숙한데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게 힘을 작용하냐 이거예요. 또 작용할 수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 사이 거리가 1광년 떨어져 있다고 해봅시다. 1광년이라는 게 뭐냐면 빛이 가는데 정보가 가는데 1년 걸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정보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가지 못하죠. 빨리 가지 못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물체가 갑자기 이렇게 갔어. 이렇게 움직였으면 움직였다는 정보가 여기까지 가는데 1년 걸려요. 그럼 딱 움직인 다음에 1년, 그 사이에 1년 사이에는 이 물체는 어떻게 생각해요? 물체가 여기 있는 걸로 생각하고 힘을 받죠. 그래서 사실 그때는 작용 반작용의 쌍이 아니죠. 보통 쿨럼의 힘은 두 개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지만 하나가 확 움직였을 때는 하나는 이쪽으로 작용하고 하나는 이쪽으로 작용하니까 사실 작용 반작용의 쌍은 물체가 다 있을 때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요. 멀리 떨어져.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1년 후가 지나면 여기 있구만. 그러고서 이제 이쪽으로 힘을 받죠.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우니까 물리학자들이 필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드가 있다고 생각하면 전기장이 있다. 전기장이 뭐냐면 여기 전기장 엄밀하게 정의를 할 텐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전하가 Q가 있어. 라지 Q가 있어. 그럼 여기 아주 작은 전하 Q0를 놔뒀어요. 그럼 요거 멀리 있으면 이게 굉장히 과장되게 그랬지만 여기 점전하라고 생각해 보면 Q0는 받는 힘이 있죠. 여기 받는 힘이 있죠. 받는 힘이 있는데 받는 힘을 여기 있는 작은 요걸 우리가 소위 시험 전하 테스트 차지라고 하는데 시험 전하로 남은 그 단위 전하당 받는 힘으로 전기장을 정의를 해요. 요걸 근데 그럼 왜 굉장히 작다고 하느냐? 이게 만약에 크면 이게 만약에 도체면 이렇게 이게 있다는 사실만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요거의 전하의 분포가 달라지죠. 그러면 다르잖아. 요게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여기 구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여기 있어도 요거의 전하의 분포가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전기적으로 받는 힘을 전하로 나눴어요. 그걸 전기장으로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점에서 요거에서 받는 힘을 전부 다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시험하는 그 Q0로 나눠주면 전기장을 전부 다 정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전기장이에요. 장이라는 건 공간에 의존하는 고양. 다음과 같이 우리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Q는 이 전하는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다 전하를 놨을 때 요게 받는 힘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요 전하 없어. 시험 전하 없이 테스트 차지 없이 전하 Q가 있으면 Q가 그 주위에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펼쳐놓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 있기 때문에 그 전체 공간에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펼쳐놨어. 그럼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하냐? 거기다가 아무데나 Q0 테스트 차지를 놓으면 그게 받는 힘을 측정을 하면 그 힘을 그 전하로 나눠주면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알죠. 그래서 우리 전하는 둘 사이에 전하가 있으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쿨럼 힘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똑같은 생각이지만 한 전하가 있으면 딴 전하에 상관없이 그 주위에 전기장을 막 내놓는 정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떻게 힘을 작용하냐? 요게 막 전기장에 대한 정보를 막 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쪽으로 딱 가도 이 정보, 그럼 여기 왔다는 정보를 이제 막 퍼뜨리는데 시간이 여기까지 오는데 1년 걸리죠. 그 전까지는 여기 있는 정보를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여기 있다는 정보가 오게 되면 그때 딱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전기장.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힘을 받냐? Q2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어. Q2가 만드는 전기장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가더라도 Q2가 만드는 전기장에 대한 정보는 계속 똑같으니까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 있는 걸로 알고
그쪽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전하가 있으면 사실 모르는 힘을 계산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인데 힘을 보지 않고 어떤 전하가 있으면 그 전하가 주위에 전기장을 막 퍼뜨린다. 그 다음에 그럼 전기장을 알면 힘을 아는 거나 똑같냐? 그렇죠. 왜냐하면 전기장이 쭉 공간에 퍼져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아무런 전하 Q를 놓으면 Q 곱하기 E, 전기장 E를 곱하면 그 점에서 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전기적인 힘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는 전기장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테스트 차지가 아주 크면 이렇게 막 전하 분포가 달라질 수 있으면 우리는 사실 전하가 없을 때 요게 만드는 전기장의 분포를 보고 싶은데 테스트 차지가 너무 크면 이때랑은 전기장의 정보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테스트 차지에 의해서 전기장의 변화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거라고. 물론 전자의 전하보다 작을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게 중력도 비슷해요. 중력도 F는 mg인데 중력 가속도가 중력을 질량으로 나눈 단위 질량당 힘이잖아요. 중력 가속도가. 따라서 G를 우리 전에는 지구 표면에서는 뭐 일정하다고 했지만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중력 가속도 위치에 따라서 다르니까 중력 가속도를 1학기는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했지만 장의 관점에서 보면 중력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요 전기장을 이제 앞으로 다룰 거라 이거예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을 했으니까 새로운 물리량을 항상 SI에서 단위를 보면 쉽지 뭐. 힘은 뉴턴, 전하는 쿨롬, 뉴턴 퍼 쿨롬이에요. 단위는 뉴턴 퍼 쿨롬으로 우리 주어진다 이거예요. 좋았어. 그래서 근데 전기장이 그럼 어떻게 생겼냐? 공간에 이렇게 쭉 퍼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알기 어렵죠. 알기 어려운데 그 영국의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파라데이. 앞으로 이제 파라데이 많이 들을 거예요. 파라데이라는 사람 말을. 파라데이는 사실 그때도 우리 때랑 교육학자가 다르지만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정기적인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뒤에서 나온 맥스웰이라는 사람은 아주 수학을 많이 했어요. 근데 파라데이도 굉장히 유명한데 파라데이가 훨씬 더 사실 한 일이 많다고도 생각이 되는데 파라데이는 그러면 나처럼 식을 못 쓰는 사람이 전기장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거냐 해서 파라데이가 만든 게 소위 전기장선, 일렉트릭 필드 라인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전기장선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 점 전하가 있으면 막 나와. 막 나오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그러냐? 이렇게 전기장선을 그리면 전기장은 이 선의 접선에 비례한다. 전기장이 이렇게 직선일 수도 있지만 전기장 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면 요거 이렇게 요 점에서는 요거의 접선 방향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전기장의 세기는 우리가 적당히 그려도 되는데 우리가 일단 적당히 그리기로 정하면 요 단위 면적당 여기 지나는 단위 면적당 전기장선의 수가 전기장에 비례하도록 그려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장선의 방향 아까 이렇게 그리면 전기장선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접선 방향이라 그러면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방향을 정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전기장선에 화살표를 써서 방향을 그리는데 전기장선은 마이너스 전하에서 플러스 전하로 나가. 그렇게 전기장선을 그리면 전기장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왜 만나지 않냐?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되지.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전기장선이 두 개가 만났다고 칩시다. 그럼 요 점에서 전기장은 물리적인 양이니까 왜 물리적인 양이냐면 거기다 전하 Q를 넣으면 받는 힘이니까 물리적인 양이니까 모든 한 점에서 한 값을 가져야 되죠. 근데 여기서는 접선 방향이 이 방향도 있고 이 방향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전기장선이 두 개가 만나면 그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을 구하는 게 모호해지죠. 그럼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기장선은 서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얘기를 들어보면 마치 여러분들이 유체역학에서 배웠던 스트림라인, 유선이랑 아주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실 파라데이가 그쪽에서 영감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전화는 들어온다며. 들어오는데 생긴 게, 이건 전기장선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거는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대칭성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이거는 임의의 축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죠. 혹은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으면 이 주위에 있는 전기장선의 분포도 그 대칭성, 이 중심에 대해서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 회전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걸 만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나 전기장선은 균일해. 균일한데 마이너스 전화니까 어디 플러스 전화가 먼데 있겠죠. 이렇게 다 들어오는 방향.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에서는 양의 전화를 놓으면 힘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방향이고 접선 방향이 전기장선의 방향이고, 물론 여기서의 단면적에서의 주어진 단면적의 전기장선이랑 여기서 주어진 걸 보면 전기장선의 밀도가 달라지죠. 이쪽이 더 전기장선의 수가 작아지죠. 갈수록 전기장이 약해지고, 근데 뭐냐면 이게 여기 들어간 건 반드시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면적이, 그래서 여기 들어간 거에 요만큼 들어간 거는 요만큼 들어간 거에 있으니까 요게 들어가는 전기장선의 수가 R제곱에 비례할 테니까 밀도는 R제곱분의 1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따라서 점전화인 경우에는 힘이 전기장이 R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을 봅시다. 조금 아까 봤던 음전화가 이렇게 구형으로 대칭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본 전기장선의 분포 딱 보면 이건 음전화가 동그랗게 생겼구만. 이제 감을 잡아야 되죠. 또 이게 무한히 긴 무한한 평면, 2차원 평면의 전화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세상에 무한대라는 건 없어요. 수학에서만 무한대라는 개념이 있지 물리에서는 무한대라는 게 없어요. 사실 그래서 무한히 펼쳐진 평면, 그건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물리하는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 무한대인 걸 보냐? 요 판에서부터 요 사이의 거리에 비해서 이 판의 크기가 굉장히 크면 이건 무한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먼저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칠판이 이렇게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내가 보는 거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뭐 좀 무한히 멀리 펼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생각한다. 무한히 멀리 펼쳐져 있으면 전기장선이 나오네. 우선 플러스니까 나와야 되죠.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대칭성이 뭐야? 이거를 임의의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켜도 판이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 평면에 있는 이게 XY 평면이라고 하면 X축, Y축 임의로 움직여도 이게 변하지 않죠. 그 전기장선도 그렇게 변하는 거에 대해서 전기장선의 분포가 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균일한 전기장선이 어디서나 균일해야 되죠. 균일하고 요걸 옆에서 이렇게 단면으로 보면 이쪽이 잘렸네. 왼쪽은 이렇게 나오고 오른쪽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줘야 돼요. 물론 요때 전기장이 여기서부터 거리 떨어져 있을 때는 얼마나 되는가를 이제 좀 이따 계산할 거예요. 물론 계산해 보면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그런 효과를 우리 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복잡한 걸 보면
오! 무슨 벌레 같기, 징그러운 벌레 같기도 하지만 두 개가 플러스 전화. 플러스 전화가 있으면 여기서 나오는 원래 중첩의 원래가 되니까 요게 없는 거에 대한 전기장. 요거에 대한 전기장. 두 개를 합쳐보니까 요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전기장의 분포가. 그래서 임의의 점에서는 그거에 접하는 바. 이렇게 주어지고. 이거 두 개가 같은 전하고 두 개가 다른 전하. 우리 앞으로 요거를 많이 볼 텐데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멀리 떨어져 있으면 두 개가 합해지면 전하가 합이 0이죠. 그렇지만 요 간격이 계속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런 걸 우리가 전기 쌍극자라고 해요. 극이 두 개 있는. 이 경우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자. 다음 같이 주어져. 임의의 점에서 전기. 그래서 우리 보면 짐작하기엔 파라데이가 보면 전기장선을 그려놓고 보니 이렇게 되면 두 개가 서로 전기장선이 똑바로 모이려고 해서 미는 것 같다. 요거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전기장선을 시각화하는 방법으로 패러데이가 다음 같은 걸 썼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미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내가 잘못.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쏘리. 안 속네. 오케이. 나중에 쌍극자 모멘트를 정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인데 그건 나중에. 자, 그러면 생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성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정량적으로는 그러면 전하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을 때 각각이 만드는 전기장이 있는데 어느 한 점에서 그 각각이 만드는 전하가 만드는 전기장을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 이제 보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어려워. 이건 뭐야? Q1, Q2가 있으면 뭐 하나를 원점으로 잡으면 좋은데 가장 일반적으로 원점이 여기 있다고 쳐봅시다. 문제 풀 때 가장 안 좋은 방법이에요. 안 좋은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여기서 Q1까지의 위치 벡터를 R1, Q2까지의 위치 벡터를 R2.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R2 빼기 R1이죠. 그러면 여기서의 R2에서의 전기 Q1에 의한 전기장은 Q2가 자기 자신이 만드는 전기장은 안 하는 거예요. Q1이 만드는 여기 만드는 전기장은 여기 Q2라는 테스트 차지를 놨을 때 받는 힘, 1에 의해서 2가 받는 힘을 Q2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4파이 에프실론 제로분의 1 Q1 원래 Q2였는데 방향은 두 개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R2-R1 방향, R2-R1의 3승. 뭔가 잘못된 것 같네요. 쿨럼의 법칙은 R 제곱이랬는데 왜 R 3승인가요? R 3승이라고 썼지만 이걸 다시 쓰면 R2 마이너스 R1의 제곱분의 1 R2 마이너스 R1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쓰면 여기 R제곱분의 1 요건 R2 마이너스 R1 방향의 단위 벡터죠. 그죠? 크기가 1인 단위, 요거의 크기로 나눠준 거니까. 그래서 요 위를 R2 마이너스 R1 쓰고 요거 삼성으로 쓰면 여러분들이 잘못 쓰셨나? 하고 놀라지 않고 왜 이렇게 썼는가 하는 거 보면 단위.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러니까 받는 힘을, 요점은 받는 전기적인 쿨럼 힘을 요점에 놓은 전하로 나눠주면 그 점에서 전기장을 구할 수 있다.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쿨럼의 힘을 전기장으로.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전기적인 힘을 구하는 거에서 그 점에 있는 전하를 전부 다 나눠주면 돼. 점전하인 경우는 전기장은 조금 아까 썼던 거. 여기는 R죠. 여기 R 햇 단위 벡터로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점전하가 모여 있으면 각각을 해서 이제 더해야 되는데 문제는 단위 벡터가 각각에 따라서 다르니까 방향을 조심해서 더해야 되는 거죠. 연속적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연속적으로 전하가 분포가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게 잘라. 그래서 요 점에서 보고 싶으면 여기 있는 게 요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요걸 RI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게 QI. 물론 작은 양이죠. QI 이렇게 되면 요거를 작은 거를 한다고 하면 이걸 전부 다 더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적분을 하는 거죠. 점전하를 전부 다 적분을 하면 R 제곱분의 DQ 거기 관 안에 있는 요 DQ 요거를 DQ로 바꾸고 작은 전하니까 R 이렇게 해서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은 예뻐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하려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몇 가지 대칭성이 많은 경우에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점전하인 경우를 점전하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연속적인 경우는 전부 다 중첩의 원리. 다시 말하면 조그만 걸 다 더해서 우리 풀면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점전하는 우리 봤으니까 우리 조금 아까 그림에서 봤던 전기 쌍극자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플러스 Q 마이너스 Q인데 두 개가 D만큼 떨어져 있는 경우 그때 요점에서 전기장을 구해라.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거가 주는 전기장 요거가 주는 전기장을 벡터를 합해야 되니까 좀 어려운데 우리 우선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있는 거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잇는 요 직선상 요걸 G축이라고 하면 G축에서 중심에서부터 C만큼 떨어져 있는 점 P에서의 전기장이 얼마냐? 5. 물론 내가 과장에서 D라고 그렸지만 우리 사실은 요게 대개 분자 수준이에요. 분자 수준이 아주 작고 이 G는 굉장히 큰 거죠. G가 D보다 굉장히 큰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D가 매우 작지 않냐? D가 매우 작으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 경우 그럼 우리 생각해보면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전기장 여기다 양의 전하를 놓으면 제일 쉽죠. Q를 놨다고 이쪽으로 받는 플러스 전하에 의해서 받는 전기장 여기도 가까이 있으니까 전기장이 멀리 있는 것보다 이거보다 전기장이 좀 더 세기가 크겠죠. 그 다음에 방향은 전부 다 Z축이야. 그러니까 요점에서의 전기장은 이쪽을 플러스로 하면 플러스 이거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전기장의 크기는 딴 건 다 거기서는 당연히 EX랑 EY는 0이고 이 Z는 E 플러스에서 E 마이너스를 빼면 되는데 E 플러스가 얼마야? 4파이 엡실론 0 Q 요 길이를 R 플러스 마이너스 4파이 엡실론 0 R 마이너스 Q 여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Q이기 때문에 원래는 더해야 되지만 방향이 전하가 음전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 보자. R 플러스 근데 이거는 중심에서부터의 거리를 G라고 했으니까 Q 중심에서부터의 거리가 어떻게 되나? R 플러스는 G에서 2분의 D를 뺀 거네.
R 마이너스는 Z에서 2분의 D를 더한 거죠. 파이 엡실론 0 통분을 해요. Z 스퀘어드 D 스퀘어드 마이너스 4 G 플러스 2분의 D에서 Z 마이너스 2분의 D를 빼는 거니까 D QD 아 이게 제곱이잖아. 쏘리 이게 제곱이죠. 제곱이네. 제곱이면 앞에 있는 거의 제곱에서 G 플러스 2D의 제곱에서 G 마이너스 2D의 제곱을 빼면 D 곱하기 Z네. 그죠? 쏘리. 제곱을 내가 빼먹었어. 그래서 다음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C가 D보다 무지 크면 위에는 그대로 있고 4파이 엡실론 0 여기 G가 있고 밑에는 G가 D보다 무지 크니까 이걸 무시하면 G의 4승 G의 3승분의 1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방향은 윗방향입니다. 밑에는 여기 밑에 G만큼 내려가 있으면 계산은 똑같은데 전체 뭐지? E 플러스와 E 마이너스의 방향이 크기가 다른 거죠. 여기 있을 때는 어느 방향인가?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첫 번째, 여기 이렇게 두 개의 차를 구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G가 D보다 크면 요건 G제곱분의 1 요것도 G제곱분의 1로 쓰면 빼면 0이죠. 그죠? 그럼 당연하죠.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어도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럼 전화가 넷 차지가 0이죠. 그러니까 R제곱분의 1에 해당되는 건 서로 상쇄가 돼요. 근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요 차이만큼 생긴 게 요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G 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거는 서로 상쇄가 되고 G 3승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QD가 있어. 그러니까 QD가 항상 나타나요. Q와 D가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항상 전기쌍극자의 경우에는 Q와 D가 곱해져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그거를 전기쌍극자 모멘트, 일렉트릭 다이폴 모멘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Q 곱하기 D. 전기쌍극자 모멘트 일반적으로 방향을 벡터로 쓰는데 그럼 크기는 Q 곱하기 D고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이건 제대로야. 아까 전기장선은 내가 잘못 썼는데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방향을 전기쌍극자의 방향으로 정해요. 따라서 여기서 있는 이 전기장은 전기쌍극자와 같은 방향이죠. 밑에서도 전기쌍극자랑 같은 방향이죠. 요 그림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 쌍극자가 쉽네.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전기쌍극자 모멘트. 그래서 우리 이걸 나타내면 나 ED인데 쏘리. 여기 전개를 하면은 D인데 두 개니까 여기 2배. 쏘리. 그래서 여기 요 양이 맞죠. 요 답.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걸 다시 쓰면 전기쌍극자 모멘트는 크기 2파이 엡실론 0 CS 3승.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만 하면 재미없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러면 아까는 이 축이야. 아까는 이걸 D라고 했는데 이걸 EA라고 해봅시다. EA.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아까는 조금 G축에 있는 걸 이렇게 X축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아까는 여기 있는 경우 요 사이는 너무 가까우니까 요 안에서는 보지 않고 여기랑
멀리 있는 곳을 여기서 봤는데 이미의 것을 보기에는 물론 물리학과에서 전자기학을 배우면 이것도 다 하지만 우리 거 말고 처음부터 먹을 수는 독한 약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는 요 거에 두 개를 잇는 거에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P, 높이 Y, 요 점에서의 전기장. 쌍극자에서 그 수직 방향에 있는 전기 쌍극자 모먼트의 수직인 방향에 Y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보면,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됐나? 여기다 전하 Q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되죠. 양의 전하를 놓는다고 생각하면. 그럼 이거에서 전기장 E1, 요거에 전기장 E2. 크기는 같죠. 왜냐하면 둘 사이의 두 개의 거리가 같으니까. 근데 이 성분을 이거랑 이렇게 X축, Y축으로 나누고 이것도 X 나누면 Y 성분은 서로 상쇄되죠. Y 성분인가? X 성분만 남죠. X 성분은 요거에서 생긴 하나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의 2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이 X는 이 Y is는 0이고 이 X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R 제곱분의 Q의 코사인 세타의 2배야. 그죠? 조금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코사인 세타를 그냥 쓰면 안 되잖아. 코사인 세타는 R분의 요거네. A네. 요게 R분의 A죠. 그러니까 2배 QA 4파이 엡실론 제로의 R3승이죠. 근데 R 제곱이 Y 제곱 더하기 A 제곱인데 R이 A보다 무지 크면 아까처럼 그럼 대략 Y 제곱이죠. 다음 같이 쓰면 이 X는 이제는 이게 P죠. P는 Q 곱하기 둘 사이에 떨어진 거리인데 또 떨어진 거리를 이번에는 D라고 놓지 않고 2A라고 놨으니까 P 4파이 엡실론 0 Y 3승.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앞에 거랑 비교해 보면 앞에 거는 2파이 엡실론 0분의 1,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이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에 있으면 다이폴 모먼트 축상에 있는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축상에 있는 게 수직에 있는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보다 전기장이 2배 더 크죠. 자, 그런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연속적인 전하 분포에 의한 거는 조금 아까 내가 대략 그림을 그렸지만 전하가 대충 생겼어요. 요 점에서 전기장을 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게 잘라서 요 작은 게 점전화처럼 보일 때까지 자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여기서 R 벡터, R 방향에 있고 요거 있는 전하가 델타 Q라고 하면 델타 Q에서 생긴 전기장 E는 델타 E는 4파 R 벡터, R 햇 단위 벡터. 그 다음에 그러면 요거를 전부 다 더해야 되죠. 전부 다 더하는데 서메이션이 빠졌네. 전부 다 더하는데 그 델타 Q를 아주 작게 보내는 극한을 보내면 이게 적분의 정의예요. 요거 계산하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들이 1학기 때 회전관성을 배울 때 일반적인 표현을 보면 R제곱분의 D, 물리적으로는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밑에는 R인데 변수가 다른데 어떻게 적분을 하냐, 이제 이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수 있죠. 적분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야 되죠. 다시 말하면 Q가 DQ를 R에 의존하도록 우리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Q가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봐야 되죠. Q가 R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Q가 R에 의존하는 걸 보려면 전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봐야 되죠.
그걸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전화 밀도. 다시 말하면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 전화가 얼마 있냐. 그 단위 부피를 자꾸 이렇게 그 부피를 줄이면 거의 한 점, 아주 작은 점, 한 점에서 그러니까 부피, 그러니까 전압 밀도, 밀도에 대한 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밀도는 부피 전압 밀도, 앞으로 전압 밀도를 많이 보는데 부피 전압 밀도 이렇게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런 건 판에 있을 때, 판은 우리 2차원이죠. 2차원이니까 단위 면적당 전압 밀도. 이게 만약에 균일하다고 하면 전체 전하를 부피로 나누는 게 부피 전하 밀도. 표면 전하 밀도는 전체 전하를 다 전체 면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피인 경우에는 전하 밀도는 우리 흔히 로라는 그리스 문자를 쓰고, 면 전하 밀도, 표면 전하, surface charge density인 경우에 시그마. 단위 길이당, 우리 조금 아까 했었죠. 람다. 단위 길이당 전, 균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쓴 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물론 저게 R의 함수면 R의 함수로 집어넣으면 R에 대한 적분으로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말은 그럴듯한데요. 어떻게 하죠? 이게 당연히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보는 거죠. 자, 반지름이 R인 고리가 균일하게 전하가 분포되어 있어요. 전하 Q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물론 임의의 점에서 하면 좋지만 우리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이거 가장 대칭성이 많은 점, 대칭성이 많다는 게 뭐죠? 요 점을 중심으로 요 축을 중심을 지나는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해도 고리가 변하지 않죠. 그럼 전기장이 반드시 그 성질을 만족해야 돼요. 어떻게 만족하는지 봅시다. 그럼 요 고리의 중심에서 거리 G만큼 떨어져 있는 곳의 전기장을 계산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지? 잘게 자르려면 잘게 잘랐어. 좋았어. 이게 점전화야. DS야. 길이가 DS. 그럼 요게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돌면은 전기장이 이렇게 돌겠네. 그럼 벡터를 더하면 방향을 더해야 돼. 각자마다 방향을 더하면 더럽게 복잡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대칭성이 많을 때는 여러분들이 항상 대칭성을 이용하면 제일 좋다. 이때 대칭성이 뭐냐?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회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Z축에 대한 회전에 대한 대칭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Z축에 대해서 변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랑 반대에 있는 곳을 보면, 반대에 있는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같으니까 전기장의 3개는 같고, 요거를 2개를 더하면 요거의 고리의 평행인 성분이랑 고리의 수직인 성분으로 나누면 고리의 평행인 성분은 서로 상쇄되죠. 그죠? 근데 상쇄되는 게 요 쌍만 그러냐? 모든 쌍에 대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대칭성에 의해서 전기장은, 요즘에서 전기장은 Z 방향으로만 향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Z축에 대한 대칭성이, 지금 우리 구체적으로 요 대응돼서 서로 상쇄되는 걸 생각했죠. 좀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요 축에 대해서 회전하는데 대칭성이 있으면, 만약 Z축이 아닌 방향으로 전기장이 향했다고 치자. 그러면 임의의 각도로 회전하면 이게 전기장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걔는 변한 게 없어. 변한 게 없는데 어떤 땐 전기장이 여기고 어떤 땐 전기장이 여기라는 거는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이런 대칭성이 있을 때 유일하게 이런 회전에 대해서 회전에 대한 대칭성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Z 방향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향에 대해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에 대해서 구한 거에 Z 성분만 계산한 다음에 전부 다 더하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대칭성이 없으면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만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대칭성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장을 구하기가 아주 쉽다 이거예요. 그럼 이 DE는 이제 크기만 구하면 돼. DE C지. C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1. 요걸 전화를 DQ라고 하면 DQ 거리 R 제곱 에 뭐지? 코사인 테타지 뭐. 아주 안 좋은 방법이죠. Q도 있고 R도 있고 세타도 있어. 뭐 하나로 통일해야죠. 그죠? 코사인 테타는 근데 여기서 보면 요게 테타니까 R분의 C야. 그러니까 이거는 4파이 엡실론 0분의 R 3승분의 C야. DQ는 선전화 밀도를 람다라고 하면 길이가 ds, 람다 ds네. 람다는 모르는데 새로운 양을 도입했네요. 람다는 전체 전화가 q라며. q를 2파이 r로 나누면 되지 뭐. 요 양인 거예요. 람다 ds로 쓰면 여기다 람다 ds를 구하면 되죠. easy는 이거 적분하면 되죠. ds. 적분하는데 4파이 엡실론 0분의 1은 상수, 람다도 상수, c도 고정돼 있죠. r도 고정돼 있죠. 전부 다 상수야. s에 대해서만 적분하면 돼요. s가 뭐죠? 원호에 대한 미분 요소죠. 이거 적분하면 이거 적분하면 2파이 r이야. 람다 이거 왜 c가 여기 있나? 람다 c가 여기 있을 필요. c 코사인 테타에서 나왔죠. c r 3승분의 2파이 r이야. 근데 우리가 답에는 내가 중간에 도입한 람다가 문제 없는데 람다를 썼는데 여기서 보면 람다 곱하기 2파이 r이 q죠. q 4파이 엡실론 0 R 3승 R도 이것도 뭐냐면 R 제곱이 라지 R 제곱 C 제곱 이게 스몰 R 제곱이니까 C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드디어 이것도 쉽게 우리 계산을 했어요. 그 답이 더럽게 복잡하네. 더럽게 복잡하면 정말 맞는지 보려면 우리 피직스를 해야죠. 피직스를 한다는 건 여러 가지 극한을 본다는 뜻이에요. 극한을 보면 첫 번째, 어떤 극한을 보면 좋나? C가 1보다 무지 큰 경우라고는 하지 않아요. 1이라는 거는 1m죠. 그죠? C가 큰 경우. 우리 물리학에서는, 과학에서는 큰 경우라면, 크다고 하면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대상이 있어야지. 항상 차원이 없는 수를 크게 만들어야 돼요. C가 이때는 뭐지? R보다 무지 큰 경우. 다시 말하면 R분의 C가 1보다 굉장히 큰 경우죠. 이 경우는 분모에서 R을 무시하면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 C는 Q 4파 엡실론 밑에가 G의 3승분의 1이니까 그럴듯하죠. 점전하죠. 고리를 멀리서 보면 점전화가 되죠. 맞아. 그럼 C가 0이면 0이죠. 그것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이게 미는 거랑 이게 미는 거랑 항상 서로 상쇄가 되니까 다음과 같이 가볍게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복잡한 거 해볼까? 우리 이거 조금 복잡했는데 요거까지 해볼까? 조금 아까 우리 한 걸 보면 이 적분에서 앞에 있는 건 적분에 아무 기여를 하지 않아요. DS만 있죠? DS만 있으니까 원호인 경우 요 원호가 아까는 여기 중심에서
작용하는 전기장. 이거 그렇게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뭐냐면 다음과 같은 원호가 있으면 원호를 놓는, 우리 어떻게든 계산해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제일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대칭성을 이용하는 경우죠. 어떻게 하냐면 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위쪽이랑 밑쪽이 x축에 대해서 뒤집어도 똑같이 되게 이렇게 놓고서 하면은 여기 있는 거에 전기장과 지금 여기 마이너스 전기장과 이게 마이너스 전하니까 여기 있는 요 점에서 생긴 전기장이 이쪽 방향은 서로 상쇄되고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는 이쪽 방향밖에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니까 다음 시간에 요거를 계산을 하고 2차원, 3차원인 경우 우리 여러 가지 전기장을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